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영장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자료가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캐나다 대학을 가려고 자료를 찾아보면 캐나다 대학에 대한 자료는 많지가 않아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캐나다 대학들, 특별히 제가 5개 대학을 오늘 소개할 텐데요. 캐나다 대학을 지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캐나다에는 4년제 대학이 약 80개가 있는데요. 영어로 수업을 하는 대학이 60개, 그리고 불어로 수업을 하는 대학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공식 언어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죠. 캐나다에 있는 대학은 크게 동부에 있는 대학과 서부에 있는 대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동부에 있는 대학은 토론토 대학, 맥길 대학, 워털루 대학, 요크 대학, 몬트리올 대학, 퀸즈 대학, 의대로 유명한 맥마스터 대학 같은 대학들이 있고요. 서부에는 UBC, SFU 대학, 또 빅토리아 대학, 그리고 알버타 대학과 같은 대학이 있습니다. 참고로 온타리오주에 대학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온타리오주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OUAC라는 Ontario Universities Application Center라는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때 커먼 앱에서 지원하듯이 온타리오 주에 있는 대학은 OUAC라는 웹사이트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카테고리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101 카테고리가 있고 105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101 카테고리는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카테고리이고 105 카테고리는 온타리오 주 이외의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한국, 미국, 호주, 유럽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 주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카테고리입니다. 101과 105 카테고리 잘 구별하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캐나다에서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제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학교는 리니어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어떤 학교는 세메스터 베이스로 운영이 되는데요. 리니어로 운영이 되는 학교는 크게 텀 1, 텀 2, 텀 3 이렇게 1년을 3개의 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죠. 8개 과목을 학년 시작할 때 배우기 시작해서 학년 끝날 때 되면 8개 과목이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리니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러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대학의 성적을 제출할 때 텀 2 성적까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메스터 베이스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세메스터 베이스 스쿨이라는 얘기는 한 학기에 4개의 과목을 완전히 다 배우고 또 2학기가 되면 새로운 4개의 과목을 완전히 다 배우는 한 학기에 4과목씩 2번으로 나누어서 배우는 이러한 학교 운영 시스템인데요. 이 세메스터 베이스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동부의 대학은 2학기 중간 성적까지 제출이 가능하고 서부에 있는 대학은 1학기 성적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대학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학년 주요 과목
5과목에서 6과목 평균 점수가 87%에서 96%, 87%에서 96% 정도 되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5개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87%에서 96%는 대학을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실제 커트라인은 이 점수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캐나다에서 4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대학에 영어 능력 평가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통 토플 시험이나 IELTS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대학에 보내게 되는데요. 토플은 90점 이상을 요구하고 IELTS는 6.5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대학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Personal Profile Essay인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하게 되고 특별활동도 하게 되고 다양한 리더십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러한 봉사활동, 특별활동, 리더십 경험을 가지고 에세이를 써서 대학에 보내게 되죠. 에세이는 보통 자기소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에세이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고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학은 특정 전공만 에세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캐나다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대학별로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원서 접수 마감일과 성적 제출 마감일이 다르다라는 점도 기억할 만한 사항인데요.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 보면 수능 점수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원서를 지원할 때 같이 내게 되죠. 성적 제출과 원서 제출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캐나다는 원서를 먼저 내고 그리고 나서 학교 다니면서 받은 성적을 차후에 대학에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BC주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직접 대학으로 성적표를 보내는 게 아니고 BC주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했으니 성적표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자동으로 전송을 합니다. 이번에는 대학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은 캐나다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토 대학인데요. 토론토 대학 옆에 17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17이라는 숫자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대학 랭킹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자료가 usnews.com 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얼마 전에 usnews.com에서 세계 대학 랭킹을 발표를 했는데 토론토 대학이 17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17위라면 정말 좋은 대학인데요. 토론토 대학 주요 사항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2018년도까지는 12학년 주요 과목 4개의 과목만 요구했었는데 2019년부터는 11학년 성적을 다 보고 그리고 12학년에 주요 과목 6과목을 요구를 합니다. 2019년부터 요구사항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Supplemental Application, 리더십 경험, 봉사활동, 특별활동,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에세이를 제출을 하는데 토론토 대학은 모든 학과에서 에세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에세이를 요구하는 학과는 엔지니어링, 공대를 지원하는 학생들과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 두 곳, 엔지니어링과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에세이 말고도 실시간 인터뷰가 있는데요. 비디오 인터뷰입니다. 줌이나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실시간 인터뷰까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토 대학은 크게 3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인트 조지 캠퍼스, 스카보로 캠퍼스, 그리고 미시서거 이렇게 3곳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메인 캠퍼스는 세인트 조지 캠퍼스고요. 이 토론토 대학은 원서비가 150불 정도 됩니다. 캐나다 달러로 150달러 정도 되는데 이 150달러 원서비를 가지고 내면 이 3곳에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메인 캠퍼스인 세인트 조지와 스카보로 미시서거 이 2곳의 캠퍼스는 대학교 입학하는 그 12학년 성적이 약 한 4점 정도, 4, 5점 정도 본교가 조금 높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토 대학의 영어 능력 시험 관련된 내용인데요. 캐나다에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 이상 다닌 학생들은 면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10학년 때 왔거나 아니면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캐나다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영어 능력 평가 점수 IELTS는 6.5 이상을 요구하고 부문별로도 6.0 이상을 다 받아야 합니다. 토플은 토론토 대학은 가장 높은데요. 100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4개 영역 중에서 라이팅 영역은 22점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토플 100점이라는 점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도 요구하는 점수가 100점인데요.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대학에서 요구하는 토플 점수와 똑같은 점수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토플 점수 88점에서 99점까지 받은 학생들도 홈페이지를 보면 원서는 받아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정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몇몇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토플 점수는 조금 낮지만 또 특정 분야에 아주 뛰어난 우수한 학생들을 입학 허가를 해주려고 나온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과별로 조금 자세하게 요구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문과는 비즈니스가 아닌 문과죠. 보통 Faculty of Arts라고 하는 문과는 12학년 영어 반드시 들어야 하고 12학년 주요 5개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경영학과는 12학년 영어 그리고 Calculus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alculus 12라는 것은 수학 과목의 Pre-Calculus 11이 11학년 수학이고 Pre-Calculus 12는 12학년 수학이죠. Pre-Calculus 12를 들은 학생들이 그 다음에 듣게 되는 과목이 Calculus 12인데요. 미적분학입니다. 선택 과목이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토론토 대학 경영학부에서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12학년 영어, 또 Calculus 12, 그리고 12학년 주요 과목 4과목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비디오 인터뷰, 에세이, 경영학과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과인데요. Physical and Mathematical Science, 보통 우리가 자연대라고 부르는 그런 곳 지원하는 학생들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들 12학년 영어, 여기서도 Calculus 12, 그리고 12학년 주요 과목 4과목 요구합니다. Life Science,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보통 지원하는 곳이죠. 12학년 영어, Calculus 12, Bio 12, Chemistry 12 이렇게 4개의 과목은 필수로 들어야 하고 나머지 2 과목 더 들으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토론토 공대죠. 12학년 영어, Pre-Calculus 12, Calculus 12, Chemistry 12, Physics 12 이렇게 5 과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요 과목 1 과목 더 들으면 됩니다. 경영학과와 엔지니어링은 비디오 인터뷰 그리고 에세이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까지 잘 준비해야 되겠죠. 토론토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일은 거의 모든 학과가 1월 15일이고 또 미시서거 캠퍼스, 스카보로 캠퍼스 모두 다 1월 15일이 마감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토론토 대학은 2월, 3월, 5월,
총 3번 합격증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데요. 2월 달에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고등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최근 성적을 다시 대학에 제출하게 되면 재검토를 하니까 2월 달, 또 3월 달, 5월에도 성적 합격 통지서가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학교는 맥길 대학인데요. 맥길 대학은 usnews.com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대학 랭킹 51위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여기도 정말 좋은 대학이죠. 맥길 대학 몇 가지 사항 살펴보면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과가 맥길 대학에 있는데요. 기계공학과는 맥길 대학교만 있는 건 아니고 토론토 대학도 있고 다른 대학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학과입니다. 맥길 대학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이라는 도시에 있죠. 유럽에서 일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맥길 대학을 가면 좋은데요. 유럽 쪽에서 명성이 높은 대학입니다. 또 원서 1개로 2지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맥길 대학교 영어 능력 평가 기준인데요. 캐나다에서 4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면제입니다. 4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 또 영어권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맥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영어 능력 평가 점수를 제출하는데요. IELTS는 평균 6.5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각 영역별로 6.0 이상 받아야 합니다. 토플은 경영학과는 100점이고요. 나머지 학과는 90점 이상 받으면 됩니다. 90점 이상인데 각 영역별로는 반드시 21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맥길 대학의 평가 기준, 토론토 대학은 11학년 성적과 12학년 주요 과목 6과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맥길 대학은 1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는 않고요. 12학년 주요 과목 중에서 잘한 과목 5과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맥길 대학의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특정 과목을 페일을 해서 아니면 성적이 안 좋아서 다 듣고 다음에 한 번 더 듣는, 즉 재수강하는, 리테이크하는 과목의 기록을 검사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 페일이 예상되거나 내년에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 과목들은 미리미리 드랍을 하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다 영어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대학에서 공부할 내용들이 영어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런데요. 맥길 대학교 12학년 영어 성적 결정적으로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12학년 영어 성적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맥길 대학교에서 2018년도에 맥길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주요 과목, 잘한 과목 5과목의 평균 성적들을 쭉 볼 수 있는데요. 경영학과는 입학생의 평균 점수가 95%, 또 엔지니어링, 공대 쪽은 대부분 다 95%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 점수는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이 점수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겠죠. 맥길 대학교 원서 제출 마감일인데요. 맥길 대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퀘벡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퀘벡주와 온타리오주 이외의 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각각 원서 제출하는 마감일이 따로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맥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퀘벡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원서 제출 마감일이 3월 1일인데요. 음대, 건축학과, 소셜워크 이 분야로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추가 서류 마감일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고요.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 원서 제출 마감일이 2월 1일인데요.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맥길 대학의 음대, 건축학과 또는 종교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추가 서류 마감일이 홈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과는 1월 중에 마감을 하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월 1일이 마감이라고 해서 추가 서류가 2월 1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퀘벡주, 온타리오주 이외의 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 맥길 대학 지원하는 마감 원서 제출 마감일이 2월 1일인데요. 홈페이지를 잘 보시면 셀프 리포팅 하는 날짜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셀프 리포팅이라는 것은 성적을 본인이 직접 리포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리로 셀프 리포팅 하는 기간은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나와 있고요. 레귤러로 셀프 리포팅 하는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맥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원서 제출 마감일 잘 기억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대학은 워털루 대학교인데요. 워털루 대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계기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때문에 유명해지게 됐는데요. 빌 게이츠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을 출신 대학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워털루 대학교 출신자가 가장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워털루 대학교 공대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공대뿐만이 아니고 수학부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워털루 대학교 수학부 출신 학생들은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수준 있게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자부할 만큼 그렇게 수학부도 명성이 높습니다. 워털루 대학교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지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맥마스터 의대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성적을 매우 잘 받아야 합니다. 워털루 대학에 재미있는 학과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Science and Aviation 학과가 있는데 여기는 대학을 졸업하면 사이언스 학사 졸업장을 받게 되고 아울러 Commercial Pilot License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대학에서 사이언스를 공부할까? 아니면 비행기 기장을 할까? 고민하는 학생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학과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비행기 기장하고 싶으면은 항공 전문 학교를 따로 다니게 되는데요. 워털루 대학교 사이언스 앤 에이비에이션 학과는 대학을 다니면서 비행기 기장 자격증까지 한 번에 딸 수 있는 그러한 학과가 워털루 대학에 있습니다. 영어 능력 평가인데요. 워털루 대학교도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4년 이상 다닌 학생은 면제가 되고 4년 이상 다니지 않는 학생들 IELTS 평균 6.5 이상인데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라이팅과 스피킹에서는 반드시 6.5 이상을 받아야 하고 리스닝과 리딩에서는 6.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토플 점수는 90점 이상이면 되는데요. 라이팅과 스피킹에서 25점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워털루 대학은 합격증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주는지 내신 성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택을 하고 워털루 대학은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모든 학과 전부 다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특별활동,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리더십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한 것, 또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잘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겠죠. 워털루 대학에서는 수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 이러한 경시대회를 해마다 개최를 하는데요. 여기 대학에 꼭 입상하지 않았더라도 참여 기록이 있으면 워털루 대학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대학 지원할 때 유리합니다. 10학년, 11학년 또 그런 학생들 워털루 대학교 수학 경시대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내신 성적 잘한 학생들이 워낙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필 점수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기 바랍니다. 워털루 공대는 온라인 비디오 면접이 있는데요. 이것은 홈페이지를 보면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 지원할 때 옵션 이렇게 선택사항이 나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 관계자라고 생각해 보시고,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데 어떤 학생은 비디오 면접을 하지 않았고 어떤 학생은 비디오 면접을 충실히 준비해서 그 대학에 꼭 오고 싶다라고 어필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준비를 했다면, 대학 관계자 입장에서는 비디오 면접을 보지 않은 학생보다는 비디오 면접을 본 학생을 뽑겠죠. 대학 입학에서 여러분들이 옵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요 학과에서 requirement,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컴퓨터공학과와 Mathematics,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두 개의 학과를 조사를 했는데, AIF는 앞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 베이스로 1차 필터링하고 12학년 성적 중에서 영어 12학년, 프리캘 12학년, 캘큘러스 또는 AP 캘큘러스, 또 피직스 12, 케미스트리 12 이게 모두 다 필수 과목입니다. 여기에 12학년 주요 과목 한 과목을 더 여러분들이 배우면 됩니다. 또 Mathematical Business Administration은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가지고 1차 필터링을 하고 영어 12학년 영어, 또 프리캘 12, 또 캘큘러스나 AP 캘큘러스 반드시 들어야 하고요. 또 주요 과목 3개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필수 과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을 듣지 않게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되겠죠. 홈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 필수로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털루 대학은 원서 제출 마감일이 2월 1일이고요. 워털루 대학은 얼리가 없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수시 제도라고 하는 미리 학생들을 뽑는 얼리가 없고 모든 학생들을 다 정시로만 뽑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이 모든 서류 제출 마감일인데요. 모든 서류 제출 마감이라는 말은 자기소개서를 2월 19일까지 반드시 다 써서 보내야 되겠죠. 또 공대 같은 경우에 비디오 면접까지 2월 19일 이전에 다 끝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워털루 대학이었습니다. 앞에서 동부에 있는 세 곳의 대학, 토론토 대학, 맥길 대학, 그리고 워털루 대학을 알아봤죠. 나머지 두 개의 대학은 서부에 있는 대학인데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학은 서부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인 UBC 대학입니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대학. usnews.com 2021년 전 세계 대학 랭킹 31위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UBC 대학의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UBC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BC주 거주자 학생들에게 UBC 대학이 참 좋은데요. 실제로 의대 입학생들 분석을 해보면 BC주 거주자와 BC주가 아닌 타주 그리고 해외 외국 거주자의 비율이 10대 1 정도로 BC주 거주자가 훨씬 더 많이 의대에 들어갑니다. UBC 비즈니스 스쿨이 있죠. 사우더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의 탑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물론 토론토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
로트만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의 비즈니스 학과가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좋습니다. 유학생들이 참 선호하는 학과가 하나 있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 International Economic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제경제학이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국제 경제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 많이 선호하는, 정말 가고 싶어하는 학과 UBC에 있습니다. UBC 대학은 2학년부터 전공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1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은 일반 디그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1학년 때 12학년에서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트라든지 사이언스 일반 디그리로 지원을 하고 2학년 올라갈 때 성적 순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UBC 대학교 영어 능력 평가에 관한 기준인데요. UBC도 4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시험 면제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3년 이상이었는데 4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IELTS 평균 6.5 이상, 또 부문별로 6.0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토플은 90점 이상입니다. 라이팅과 스피킹 21점 이상, 또 리딩과 리스닝에서는 22점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UBC 대학 2018년 그리고 2019년 이후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2018년까지는 12학년 주요 과목 최소 4개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대학에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리퀘어먼트가 있었는데 2019년 이후는 최소 6과목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천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12학년 주요 과목 6개 과목 이상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BC주 거주자 학생들 현재 영어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12학년 학교 다니면서 받은 성적과 Provincial Exam이라고 있죠. 주정부 시험. 여러분 2개 시험을 가지고 12학년 최종 성적이 나오는데, 지금 11학년부터는 Literacy Exam이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원래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올해는 시행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Literacy Exam 제도가 도입이 된다. 이 부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C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UBC의 주요 학과 리퀘어먼트 살펴보겠습니다. 문과 11학년 필수 과목이 있네요. 그리고 12학년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11학년 필수 과목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11학년부터 이 필수 과목을 잘 확인하시고 학교 다니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11학년에 필수 과목이 이수가 안 되면 12학년에서 아무리 어려운 수업 많이 듣고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11학년 필수 과목이 이수가 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보시면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과 11학년 필수 과목, 그리고 12학년 필수 과목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링 11학년 필수 과목, 12학년 필수 과목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경영학과 비즈니스 스쿨 11학년 필수 과목이 있고 12학년 필수 과목이 있네요. UBC 경영학과 비즈니스는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실시간 비디오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경영학과 갈 학생들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UBC 대학교의 평가 기준인데요. 내신 성적 70%, 퍼스널 프로필 30% 이렇게 제가 썼는데 실제로 대학에서 70%, 30% 이렇게 반영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대개 한 이 정도 비율로
반영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고, 참고로 UBC 대학은 자기소개서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UBC 대학을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퍼스널 에세이를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 또 특별활동, 리더십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잘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사우더 스쿨, 비즈니스 스쿨이었죠. 여기는 비디오 면접까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UBC 대학은 원서 접수 마감일이 정시는 1월 15일이고요. 수시 및 장학금 12월 1일인데 11월 1일 이전에 원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얼리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수시에서 뽑고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장학금도 수여가 됩니다. 참고로 얼리에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정시에 한 번 더 원서를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정시로 원서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원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UBC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1차적으로 원서를 내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괄호 안에 이렇게 보시면 온라인 과목 이수를 1월 31일까지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성적을 듣는 학생들, 대학에서 성적을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온라인 수업을 다 끝내고 성적까지 다 받는 게 좋습니다. 그 성적을 대학에 보내야 되겠죠? 1월 말까지 온라인 과목을 점수까지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대학은 SFU 대학인데요. SF 대학도 밴쿠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FU 대학은 영어 능력 평가,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캐나다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면제이고요.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 늦게 유학을 온 학생들이나 영어권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해당되겠죠. IELTS는 평균 6.5 이상, 부문별 6.0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토플은 평균 88점 이상인데요. 부문별로 2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SFU 대학의 2021년도 입학 조건인데요. 11학년 필수 과목이 예전에는 4과목이었는데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Social 11 or 12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 과목 11학년 또는 12학년 과목을 11학년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영어 점수 12학년 영어 점수는 최소 70%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영어 점수 70%의 기준은 유학생도 해당되지만 캐나다에 살고 있는 로컬 학생들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12학년 과목, 영어 과목을 포함해서 최소 5과목 이상 들어야 하고요. SFU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Admission Evaluation based on all Grade 11 and Grade 12 courses taken from SFU approved course l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학년과 12학년 모든 과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SFU 대학은 개인 프로필, 즉 에세이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특별히 SFU 대학에서 비즈니스 패컬티, 경영학과만 Supplemental Application Essay가 있습니다. SFU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에세이가 필수입니다. 참고로 SFU 비즈니스 스쿨은 오른쪽에 보시면 BD라고 되어 있는데요. BD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UBC는 사우더 스쿨, 토론토는 로트만 스쿨, 또 SFU는 BD 스쿨 이런 식으로 경영학과에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전공 과목 외에 듣는 아카데믹 과목은 여러분들이 SFU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Admission Requirement라고 하고 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리스트 A가 있고 리스트 B가 있는데 리스트 A를 여러분들이 있는 과목들을 들으면 좋습니다. 리스트 A와 리스트 B를 잘 여러분 보시면 리스트 A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과목 이렇게 되어 있고, 리스트 B는 중요한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학 공부에 직접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리스트 A에 있는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고요. 리스트 A, 리스트 B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과목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듣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전부 다 리스트 A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SFU의 특별 사항 중에 70% 이상인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70점부터 74점, 고등학교 영어 성적이 70%에서 74%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추가로 영어 능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점수를 잘 받게 되면 대학교 1학년 영어 수업을 바로 듣게 되고, 여기에서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대학교 1학년 영어 과정 이전 과정인 또 다른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SFU의 원서 마감일은 원서 접수 기간이 1월 31일까지이고요. 장학금 신청은 올해 12학년 2020년 12학년 기준으로 12월 15일까지, 또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자기소개서 2월 7일까지, 그리고 성적은 SFU는 셀프 리포팅인데요. UBC는 교육부에 요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바로 성적을 보내주는데, SFU는 학생이 직접 셀프 리포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SFU 대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캐나다 대학 5곳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 2곳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문과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는 비즈니스 학과가 아닐까 하고요. 또 이과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가 컴퓨터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캐나다 대학 중에서 비즈니스 학과로 유명한 대학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컴퓨터 사이언스로 유명한 학교 나와 있는데요. 조사 기관마다 순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보다는 부모님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대학 원서를 지원할 때 내는 비용, 즉 애플리케이션 fee인데요. 애플리케이션 fee는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자, 시민권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는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대학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저에게 자주 하시는 질문 하나를 소개하면서 동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를 다니면서 AP나 언어 클래스 같이 어려운 수업을 듣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레귤러 수업을 듣는 것이 좋은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래도 레귤러 수업만 듣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어려운 수업을 듣다 보면 성적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도 어려운 것을 하는 게 대학 입학에 유리한지 아닌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어려운 수업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학만을 봤을 때는 레귤러 수업을 듣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대학을 입학한 후에 대학 공부가 정말 빡세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려고 해도 성적 순으로 올라가는데 1학년 때 공부해야 하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에서 하루에 4시간, 3시간씩 자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대학 입학 이후에 공부해야 되는 부분까지 고민하신다면 언어 클래스나 AP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조금 더 어려운 부분까지 기초를 닦아 놓는 것이 대학 입학 이후에도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과목들, 어려운 수업들
도전하라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캐나다 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미흡할 수도 있고 또 계속 입시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TV를 통해서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영장에서 놀자.